자, 얘들아, 절대값을 좀 건드려 놨으니까 절대값 좀 더 마무리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7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이제 B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요 놈의 해가 말이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가 이렇게 되더라.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가 이제 절대값이 돼 있고요. 절대값이 돼 있고, 얘들아, 이거는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숫자인 거잖아. 그지? 식이 아니고 숫자야. 그지? b라는 숫자입니다. 이건 숫자. 근데 이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은, 그지? 이 절대값보다,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작은 절대값의 범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존재하기 위해서 일단 b의 범위는 일단은 당연히 0보다는 크겠죠. 그죠? 만약에 저 b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인데 음수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게 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b 값은 0보다 큰 상태구나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는 그냥 이 상황을 가지고 푸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왜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어차피 A 때문에. 그지? A, B 뭔지 모르잖아. 그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아, ax 플러스 1이 절대값을 취한 게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b에서부터 마이너스 b 사이가 된다. 이렇게 일단 들어가야 어떤 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ax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b-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b-1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생깁니다. 그죠?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은 양변을 a로 나눠야 되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양변을 a로 나눴으니까 x가 될 거고, 여기는 a분의 b-1이 될 거고, 여기는 a분의 마이너스 b-1이 됩니다. 만약에 a 값이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뀌면서 a분의 마이너스 b-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분의 b-1이 될 거다. 이렇게 부등호가 바뀔 거란 얘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이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알겠지?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대충 a가 0보다 클 거다 하면서 그냥 이거랑 같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얘들아, 이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3이어야 되고, 그지? 이게 3이어야 되고, 요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든. 요게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럼 두 개를 연립을 해볼게요. 이거 곱하면 되는 거니까. 3a는 b-1,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이거랑 더하면 0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b-1은 0이다. 더한 게 그냥 0이다. 이렇게 일단 가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여기 b 대신에, 그지? b 대신에 3a 플러스 1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어서 여기다 정리하면 a에다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1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정리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2a니까 넘기면 2a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이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 그지? 그럼 a 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지금 맞죠, 지금? 마이너스 2a여서 반대로 넘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이 전제에 안 맞잖아, 그지, 얘들아? 그지? 안 맞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뭘 해야 돼? 결국에 이 상황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요거를 또 풀어야지. 두 개를 더한 게 0이다.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거 하나랑, 이거 3 곱하면 3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할게, 이것만. b 대신에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니까 대신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은 a에다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계산해서
2a가 되고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나가 됩니다. 그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저 범위에 맞는 거 맞지 얘들아? 그치? 됐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 그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b 값은 3에서 이거 뺐으니까 이제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a랑 b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케이스들을 다 알아서 분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됐지? 9번 볼게요. 9번. 나중에 꼭 시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문제 풀어드리는 거는 어차피 잘 정리를 하시니까 상관없겠지만은 나중에 너희가 문제를 풀 때, 부등식이잖아. 부등식. 그지? 부등식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1차식이야. 알겠지? 1차식이야. 그리고 절대값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 이렇게. 알겠지? 요렇게 만약에 요런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꼭 시도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거를 꼭 시도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한 번만 습관 들여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시도를 안 하니까 습관이 안 들고 계속 자기 거에 풀이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말할게. 부등식이고 1차고 절대값이야. 여기 2차 이상 가면은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 오히려. 알겠지? 근데 1차 정도는 같분해. 여기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여기가 뭐 개수가 1이건 2건 3이건 아무 상관없어. 다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림 그려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 보세요. 안 되면은 질문하시고 하다가 안 되면은. 알겠지? 해볼게요. 자, 그림 그려서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 함수 두 개로 쪼갤 건데 이미 여기서 세팅이 그림 그리기가 편하게 돼 있어. 이쪽은 상수만 돼 있으니까. 그지? 여기 한쪽만 제대로 그려놓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그리면 되는데 절대값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식이 얘는 4를 기준으로 달라지고 얘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그게 한 식에 있으니까 당연히 케이스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4 이런 식으로 일단 들어갈 거다. 그래서 케이스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됐죠? 기울기만 따지면 된다고. 기울기만 따지면 되는데 이때는 둘 다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2x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거 대충 그리면 된다고. 됐지?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그냥 나오고 하나는 보가 바뀌거든. 그지? 그래서 x가 사라져.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된다고. 기울기가 0. 그지? 상수함수가 된다고. 상수함수. 됐죠? 그래서 그냥 쭉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쭉 들어간다. 4보다 크면은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 기울기가 2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네. 기울기가 2짜리. 여기는 2,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지? 당연히 대칭성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야, 지금. 알겠어? 왜? 이거랑 이거의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니까 완벽하게 좌우 대칭성까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값 나오는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꺾이는 포인트들, 그죠? 그리고 요 값이 다 똑같은 값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값을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죠? 4를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4 넣으면 사라지고 여기가 7 되니까 여기가 이제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그려? 9를 그리면 됩니다. 9. 그럼 9를 그리세요. 9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 남는 건 뭐냐면 9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쵸 여러분? 요 범위 지금 찾으라는 거 아니야. 저거 x범위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지? x범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잡으면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갈 수 있죠. 여기 딱 만들면 여기가 길이가 2거든. 그지? 기울기가 2라고 했잖아. 기울기가 2. 그러니까 여기 x 증가량이 1이야. 그지? 그래서 1만큼만 더 가면 돼. 그래서 이쪽이 이제 5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니까 여기 1만큼만 뒤로 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요. 네, 그래서 답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5까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꼭 한 번만 시도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쓰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알겠지?
왜냐면 이건 익숙하기만 하면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 진짜로. 아시겠죠? 케이스 이거 언제 분류하고 있어.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시간 없어. 시험 시간에 시험장에서 그거 하고 있으면요 안 돼. 다른 거 못 풀어. 자,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 네, 앞에서부터 조금씩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1번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1번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2번부터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면은 결국 종류가 두 개밖에 없어. 첫 번째는 뭐냐? 항등식이거나 두 번째 아니면 뭐가 되겠어? 절대부등식.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등호가 있으면 항등식인 거고 부등호가 있으면 절대부등식이야. 무조건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에 대하여 얘가 성립을 해야 돼. ax 제곱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여기가 4x 마이너스 4가 성립을 해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이걸 만족할 때 a 값을 구하래요. a 값. 네. 그럼 여러분 요거를 넘겨서 정리를 해보자고 일단. 알겠지?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식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 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언제나 0보다 커야 된다. x에다 뭘 집어넣던 간에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부등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강조할 게 뭘 것 같아요? 맞죠?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냐? 그냥 부등식이냐? 그지? 2차 부등식이라고 나온 거냐? 부등식이라고 나온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전에 깔고 갈아야 되는 전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붙어 있어? 그냥 부등식이라고 붙어 있어. 여기 2차 부등식이라고 붙어 있어. 그럼 얘들아 일단 만약에 이 문제에서는 지금 부등식이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a가 0일 가능성을 배제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배제하면 안 되지. a가 0일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거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 말고 나중에 생각인 거고 일단은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이 0일 가능성도 배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그럼 니네가 스스로 어떻게 돼? a는 0이 아니야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a가 0이 아니다는 걸 먼저 전제 조건에 깔고서 들어가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문제 조건은 지금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생각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일단 a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케이스 분류를 하시는 게 맞죠. 일단은. 맞죠? 왜? a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져 버리니까 차수가 다르면은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a가 0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몇 차 부등식이 나와? 1차 부등식이 나와. 얘들아 1차 부등식은 해가 모든 실수를 가질 수가 있어 없어? 가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려가든 올라가든 간에 무조건 0보다 큰 범위도 있고 작은 범위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0보다 큰 범위도 있고 작은 범위도 있는 거야. 언제나 0보다 크다? 언제나 0보다 작다?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a가 0인 거는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 되셨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a가 0이 아니야 라고 하면 얘가 2차 부등식인데 그죠?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이 언제나 0보다 크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림은 이거 하나만 떠올라야 되겠죠. 이거. 그죠? 이 그림처럼 안 되면
언제나 저게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A는 0보다 커야 돼, 그지? A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서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여기 짝수니까 짝수에 맞춰 쓸게요. 자,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4. 그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그리고 얘랑 얘랑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3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에다가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3A, A. 그 다음에 되냐 이거? 잠깐만. 나 뭐 잘못 썼지 지금? 아니야. 잠깐만.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네. 나 뭐식 잘못 쓴 거 있어? 잠깐만. 말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 말이 안 되는데요? 왜 말이 안 되냐고 하냐면 지금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이거 지금 인수분해 안 되지? 잘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판별식을 써봤거든. 이거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 판별식 쓰면은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게 되면 0보다 작아요. 그럼 얘가 허근을 갖는단 말입니다. 얘가요. 아시겠죠? 허근을 갖는다는 말이니까 X축보다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공중에 떠 있어. 그럼 얘가 봐봐. 얘를 그림을 그린 게 지금 이건데 0보다 작은 게 존재해요? 안 해요? 지금. 다 0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거든? 그러면 이거랑 이건 해가 없어. 공집합이 한마디로. 알겠지? 얘는 공집합이고 얘는 A가 0보다 커. 그럼 두 개의 교집합은 뭐가 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지금. 이상해. 그래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제가. 죄송한데 여기를요. 지금 플러스 4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게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아, 그래 똑같냐? 3A 제곱에 플러스 한다 한들 여기가 바뀌어야 되지 지금. 아, 얘들아 미안한데 그냥 이거는 문제 지우자. 분명히 이거 숫자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건 지워버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안 풀게요. 네. 왜냐면 이게 0보다 작은 게 없거든. 존재하지 않아. 이게 허근이를 가져가지고 공중에 떠 있단 말이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뭔가 숫자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거기 5번 볼게요. 5번. 자, 얘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있는데 그 해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1까지라 이렇게 지금 나왔고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하래. 자, 여러분 이 부등식의 형태랑 해의 꼬라지를 봤을 때 일단 먼저 파악되는 게 있을 겁니다. A의 부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A의 부호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 플러스인 상태면 두 개가 곱해져서 0보다 큰 거니까 양쪽으로 뻗는 구조가 됩니다. 그죠? 이런 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마이너스 4랑 1이 결국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얘를 는 0으로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두 근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4랑 1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걔가 a분의 1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도 a 값이 나오긴 나와. 그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으로 나올 거야. 음수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b가 얼마면 되는 거냐? 9가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맞니? 아닌가? 여기 마이너스 3이면은 요렇게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9구나. 네, 마이너스 9 이렇게 지금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a랑 b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6번 가볼게. 자, 연립부등식이 있어. 3-2x의 절대값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얘들아 약간 요령껏 풀어줘야 돼. 이 절대값 안에 있는데 지금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2x 이게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알지? 이렇게. 이거나 뭐가 달라고.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 그리고 여기 한쪽이 7이니까 어차피 여기 숫자잖아. 그지? 그럼 숫자면 굳이 그림 그리면서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 그냥 하면 돼요. 자, 2x-3이 7에서부터 마이너스 7 사이가 될 테고 x는 3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여기 5고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오는 x범위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도 풀어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풀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거 가지고 풀어야 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x-1에 3x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다.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거를 이제 수직선상에다 같이 놓고 그리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여기 1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뻗는 그림이 나온다고. 네, 양쪽으로 뻗는 그림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네, 공통범위니까 어딘지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네, 해당되는 정수의 개수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지, 그지? 원래는 8번 같은 문제를 잘 안 푸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8번도 하고 갈게요. 자. 자, a-b에 x가 있고 요거 a. 이거의 해가 뭐가 되냐면 x가 3분의 2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더래요. 그랬을 때 내가 구하는 거는 ax, a 플러스 4b의 해를 구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한 사람들이 열심히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요 부등식과 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앞에 있는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라는 게 일단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랑 B 중에서는 B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저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양변을 나눴습니다. 나누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예요. 음수로 나눈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X의 범위는 여기가 a-b분의 a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얘랑 일치해야 되니까 요 값이 3분의 2가 되더라 이런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곱한 거 같아야 되니까 3a는 2a-2b가 되는 것이고 넘겨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오케이? 괜찮으시죠? 그러면 부호가 어느 정도 느껴질 겁니다. 얘들아 A랑 B랑 마이너스 2가 곱해진 상태니까 결국 A랑 B는 부호가 반대란 얘기잖아.
맞지? 근데 A, B 쪽이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B 쪽이 플러스인 거고 A 쪽이 마이너스라는 건 느낌이 오겠지. 알겠어? 이런 거를 천천히 따지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반드시. 아니면 여기서 당하게끔 돼 있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 A를 마이너스 2B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넣을게요. 마이너스 2BX가 될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2B랑 이거랑 계산됐으니까 2B가 됩니다. 그쵸? 여기서 잘해야 되겠죠? 자, 얘들아, 이 마이너스 2B로 양변을 나눌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B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지금. 이해돼? 그러면 얘로 양변을 나누면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럼 여기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로 나눴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예.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하고 갈게요. 10번 문제. 얘들아, 이제 조금 있으면 느낌이 오겠지만은 너희 3월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말 바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이제 진짜 공부할 수가 없어.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안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잘하는 친구도 공부할 시간이 없고요. 바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아시겠죠? 무슨 뭐 동아리 활동도 정해야 될 거고, 특히 3월은 그냥 쓱 지나가 버리거든요. 일단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고사 만약에 보고 나잖아. 보고 나면 바로 조금 있다 바로 기말고사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간고사는 지금 우리가 몇 달 준비한 거야? 거의 한 3-4달 이상 준비를 한 거란 말이야, 사실상. 알겠지? 근데 기말고사는 진짜 딱 몰두해서 지금 딱 준비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중간고사 때 잘 봐도 기말고사 때 못 보면 어차피 그 평균 내서 그거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종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게 기말고사 범위야. 기말고사 범위. 이거 지금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같이 아셔야 돼요. 밀어놓지 마. 자, 10번 갈게. 자, 여기가 이렇게 있고 K의 X-P. 이것도 지금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K도 있고 P도 있고 모르는 게 2개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모르는 게 2개나 있는데,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그죠? K 값에 관계없이 어때야 된다? 해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야. 해가 있어야 된다. 해가 존재해야 된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건 X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X 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거를 만족하는 뭘 찾는 거야? P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P의 범위. 자, 한식에 X, K, P 3개가 있어. 문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라고, 일단은. 그럼 한번 해보자고. 일단은 뭐가 돼야 되니, 얘들아? 해가 있어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거야. 자, 봐. 이거랑 이거 중에 어디에 먼저 생각이 꽂혀야 되냐면, 항상 우리도 그랬잖아. 그동안 문제 풀었던 것 중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지. 그럼 뭐가 먼저 우선이야, 생각이? 중근을 갖는다가 먼저 우선이었잖아. 그럼 판별식 쓰면 그 판별식에 뭐가 들어가? K가 잔뜩 들어있을 거라고. 알겠지? 근데 그게 K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된다. 이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똑같아. K 값에 관계없이 해가 존재한다. 일단 이게 처음이야. 생각이 여기에 먼저 꽂혀야 돼. 해가 있어야 되구나. 일단 여기부터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넘겨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 x제곱에 플러스 5x고요. 여기 kx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5-k의 x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하실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5가 되고요. 마이너스 k프니까 반대로 넘기니까 kp가 됩니다.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하는 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됐지? 그럼 해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니? 얘가 0보다 작은 쪽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림으로 딱 그리면 정확하게 이런 그림이 되거나 아니면 요거까지가 허용이 될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그쵸?
그럼 이건 중근인 거고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의 5 플러스 kp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지금. 됐지? 그러면 여기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k에다가 이렇게 또 들어가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뽑으면 여기 10 마이너스 10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p니까 플러스 4p로 쓸게. 그놈의 k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지금? 어? 그 다음에 여기 25 빼기 20이니까 플러스 5야 그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쓰면 돼.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성립해야 된다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또 무슨 말이야? 또 절대부등식이 된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항상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위에 있거나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 그림마저 또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지? 그러면 다시 얘의 또 판별식이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에는 얘가 0보다 허근을 갖거나 아니면 중근을 갖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쓸 겁니다. 네, 이렇게 갖다 쓸 거고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4p제곱에다가 플러스 20p가 되고 플러스 25에서 뺐으니까 플러스 20이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p제곱 플러스 5p에다가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니? 그죠? 네, 이렇게 지금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얘들아 이거 판별식 써보면 어떻게 되니? 판별식 써보면은 0보다 크지?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그 해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p의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다 이 말이지 지금. 근데 나보고 뭘 구하래? 이거랑 이거를 각각 구하래? 두 개를 더한 거를 구하래? 더한 것만 구하면 되잖아. 알겠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바보야. 알겠지? 결국 이 알파랑 베타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0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고 알겠습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네? 아, 6이라고? 마이너스 6x인데, 여기 마이너스 6x인데 그냥 6이라고 쓴 거냐? 5라고 쓴 거네, 그러면? 네, 그렇대요. 계산 좀 약간 미스 났거든? 네, 방법만 알자. 됐지? 어차피 하는 방법 똑같아.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갈 거니까. 괜찮죠? 네. 그럼 그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냥 기왕이면 어차피 얘기해 줄 거잖아. 그럼 그때 얘기해 줘, 그냥 바로. 알겠지? 그냥 손 들고, 여기, 저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분리. 자.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신에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내신에서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게 내용이.
그죠?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자, 일단 이 부분은 내신에서 변별력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계속 따라오는 주제입니다. 제 주제가. 예를 들어서 미분을 하던 적분을 하던 뭐 그렇게 뭐 수원 같은 걸 배우던 뭘 하던 간에 잊을만 하면 요 내용이 따라 들어와요. 문제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과정 내내 여러분 아마 수능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말했잖아. 복소수 같은 주제는 수능 때까지 안 따라와. 알겠어? 복소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신 딱 잘 보고 알겠지? 내신 열심히 딱 본 다음에 좀 까먹어도 괜찮아. 큰 맥락만 알고 있으면 돼. I 제곱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하자 없어. 문제 없어. 알겠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계속 따라댕겨. 알겠지? 찰거머리처럼 고3 때까지 계속 따라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끝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잘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거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네. 지금 여기에 이 지금 예제로 나와 있는 그 문제가 이거거든요.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a 플러스 6인데 얘들아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컸으면 좋겠대. 알겠지? 거기서 그럼 구하는 건 뭐냐? 그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구하는 게 주제입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네. 자, 저는요, 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 1이라는 이 값을요, 보통 경계값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경계값이라고 얘기할 거야. 저 1을 기준으로 두 근이 있는데 둘 다 1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지금. 괜찮지? 그럼 얘들아, 이런 근해 분리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걸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걸 그냥 외워버리면 안 되고 왜 세 가지를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두 가지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 가지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어느 때는 한 가지만 쓰고 어느 때는 두 가지를 쓰고 어느 때는 세 가지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걸 몰라버리고 그냥 외워버리면은 언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유를 꼭 다 달아야 돼. 자, 크게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첫 번째 일단 1단계에서 해야 될 거 있어. 그림을 그려야 돼. 일단 이게 첫 번째야. 그림을 먼저 그려줘야 돼.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리자. 오케이?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리자. 그럼 여기서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함수, 여기가 함수. 2차 함수 x축. 교점 x좌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게 둘 다 1보다 크다. 그러면 상황이 두 가지 정도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상황에 맞는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 이게 1단계야. 됐지?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이 만약에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두 번째 내용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중근도 서로 같은 두 근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같은 두 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 근이라고 나오면 얘를 배제시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도 같이 포함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 그거 잘 구분해.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인지 그냥 두 근인지 꼭 잘 판단하시고. 네. 그러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상황에 맞는 식을 써야 돼. 이 상황에 맞는 식을 써줘야 돼. 알겠지? 그 식이 몇 개냐? 여기서 세 개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해볼게. 일단 일반적으로 f에다가 이걸 만약에 fx라고 하자고 여러분. 이걸 fx라고 하자고 이 함수를 f에다가 경계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두 번째 판별식을 쓰실게요. 판별식. 세 번째 대칭축과
경계값의 대소관계가 표현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저 세 개를 다 쓴 다음에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을 찾아주시면 그게 우리가 찾는 A의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얘들아, 이런 그림처럼 되려면 이 1이 지금 경계값인데, 그지? 1이 경계값인데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확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0보다 크다라는 건 확인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F1이 0보다 크다. 일단 얘를 하나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 조건 하나로 얘랑 얘가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떨 거야? 여기가 1이라고 해도 그지? 이것도 충분히 F1이 0보다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면 뭐가 안 돼, 이번에는? X축과 아예 안 만나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이런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돼? 일단 최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든가 한 점에서 만나든가는 하자. 이거를 써줘야 될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저기에 맞춰주려면. 아시겠어?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 두 조건 가지고 이제 X축의 닿게까지는 만든 거야. 그러면서 F1이 0보다 크게끔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두 개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또 안 될 수도 있어. 이래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또. 무슨 말인지 알겠지? F1이 0보다 큰데 그지? F1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 근데 이번엔 어떻게 돼? 두 근이 모두 1보다 어떻게 됩니까? 큰 게 아니고 작은 범위에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가지고는 요 그림이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고자 또 뭘 하는 거야? 이 대칭축 있잖아요. 그치? 이 대칭축. 이 대칭축이 1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가 하나 더 첨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조건은 이 대칭축이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 조건까지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죠? 네. 그럼 봐봐.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을 거니까 이제 여기다 다 써볼게. 요게 F거든, 여러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얘가 F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1 집어넣었잖아. 1 집어넣었으니까 얼마야, 지금? 1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A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A니까 여기가 A가 될 거고, 누구보단 작아야 되냐면 7보다는 작다가 일단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조건. 그지? 괜찮지? 두 번째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저거 4분의 D로 쓰겠습니다.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A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2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들아 일단 수직선상에다 좀 그려볼게. 자, 일단 A가 7보다는 작아야 돼. 7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두 번째, 얘는 양쪽 3이랑 마이너스 2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 2, 여기가 3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양쪽으로 뻗죠.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야. 그지? 마지막 뭐가 있어? 대칭축이 있어. 대칭축이 누구야? A지, A 얘들아. A. A가 누구보다 지금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그지?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하나 더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 A가 1보다 크다고. 그럼 1이면 지금 여기 있겠지. 그지? 1. 1보다 큰 거니까 지금 이쪽이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세 개가 다 만족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죠, 여기. 여긴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3에서부터 7이 되더라. 이런 얘기지. 자, 해볼게. 오늘 이거를 싹 정리할 거야. 싹. 알겠지? 설명 안 드렸던 부분까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다 보세요. A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3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된다? 7까지가 되더라 이거야. 괜찮으시죠? 네. 자, 두 번째 갈게요. 얘들아,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가 했어. 크다 1 조건이 일단 이거야. 자, 두 번째 갈게.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를 할게.
그럼 일단 1단계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일단? 그림. 그렇지.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요렇게 되던가 요렇게 되던가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도 조건식이 아까랑 거의 다르지 않게 3개 들어갈 겁니다. 3개 들어가요. 근데 F1이 0보다 큰 건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에요. 이거 똑같은 값.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일단 여기 요거 아까 풀었을 때 뭐였냐? A가 7보다 작다 했지? 그지? 일단 첫 번째 범위 A는 7보다 작다.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똑같잖아. 여기도 똑같아. 그러면 걔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입니다. 아까 여기 양쪽으로 뻗었던 거 이렇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가 또는 이거 한 세트인데 3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되셨죠? 근데 맨 마지막에 달라요. 뭐냐면 이 대칭축이 그지? 대칭축이 이번엔 어떻게 돼? 1보다 큰 게 아니고 작아야 된다고. 그럼 대칭축이 1보다 작다만 들어가는 거야. 아까 1보다 컸잖아. 그지? 작다만 들어간 거야. A가 1보다 작다. 대칭축이 1보다 작다. 이렇게만 들어간다고. 그럼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3.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양쪽 뻗고 그 다음에 여기 7보다는 작아야 돼. 7 작아야 되고 이번에 A는 어떻게 돼? 1보다 더 작아야 돼. 1보다 더 작아야 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지? 그럼 세 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가 어딘지 알겠지? 여긴 거 보이시죠, 여러분? 됐습니까? 네.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괜찮지? 자, 마지막 세 번째야, 얘들아. 여기 좀 귀퉁이에 써서 죄송하지만은 두근 사이에 1 있는 경우가 있어. 그지? 두근 사이에 1 있다. 이런 경우. 두근 사이에 1 있다. 그럼 일단 1순위로 뭘 하자고? 그리자. 그지?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두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근이 서로 다른 두근이 나와야 되겠네. 그치? 그거밖에 없잖아. 중근일 수는 없잖아. 그지? 무조건 사이라는 말은 이거랑 그 틈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림이 이 그림밖에 안 나올 거야, 일단.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요 경우도 그렇고 요 경우도 그렇고 조건식을 몇 개 썼습니까, 여러분? 총 3개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쵸? 거기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경계값이 1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얘는 써야 되겠죠. F1이 0보다 작다. 이 그림처럼 되려면. 그죠? F1이 0보다 작다. 이거는 꼭 써야 하는 조건입니다. 경계값이 0보다 이번 작죠. 됐습니까? 두 번째는 뭘 써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근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제가 이미 설명을 좀 드린 바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쓸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써도 돼. 근데 쓸 필요가 없다. 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지? 이유가 중요해. 왜 그러지? 요 첫 번째 조건 있잖아. 이 첫 번째 조건. 이 첫 번째 조건으로 이 내용이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죠. 얘가 지금 얘 그림을 그리면 얘 어디 갔어? 요거 그림을 그리면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1 넣었을 때 아무튼 음수의 값이 찍힌다는 겁니다. 그죠?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주가 있으면 한번 그려봐. 이렇게 1보다 하나 큰 쪽과 작은 쪽에서 무조건 서로 다른 두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알겠어? 선생님 다르게 그리면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래로 볼록하면서 1보다 1을 넣었을 때 음수값을 가지게 된다면 무조건 이 자체로 이미 x축과 여기랑 여기에서 만난다라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말로 해볼게요. 어차피 여러분 얘랑 얘랑 얘의 세 개의 교집합을 찾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둘의 교집합을 하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란 말이야. 한마디로 시간 낭비가 되니까. 이해돼? 알겠지? 그러니까 쓸 필요 없으니까 이거 안 써.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뭐 했어? 대칭축 썼었잖아. 그 대칭축. 여러분 이 정보만 가지고 대칭축이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이때는 대칭축이 1보다 크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대칭축이 1보다 작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보만 가지고는 대칭축과 경계값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맨 마지막 조건 있잖아. 대칭축 그 다음에 경계값. 얘는 안 쓰긴 안 쓰거든요. 근데 안 쓰는데 이유가 달라요. 왜 안 쓴다고? 몰라서 못 씁니다. 몰라서 못 쓴다. 이게 중요한 거야. 봐봐. 얘들아,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앞으로 영영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쓸 일이 없어. 근데 세 번째 조건 이거 있잖아. 지금 이거는 몰라서 못 쓰는 거잖아. 몰라서. 근데 조건이 더 디테일하게 나와서 만약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써야 된다 이 뜻이야. 알겠지? 얘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오케이?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두근 사이에 1 있다 정도로는 대칭축과 경계값의 대소관계가 어떤지 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안 쓰고 마는 거야 그냥. 괜찮지? 됐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요걸 풀어볼게. 요걸 풀면 결국에는 지금 최종적으로 얘기한 건 이건 안 쓸 것이고 이것도 안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얘만 남아요. 그럼 F1이 0보다 작은 거니까 F1 요게 아까 F1이 0보다 큰 거 있잖아. 그럼 작은 거니까 A는 7보다 더 큰 거가 되겠죠. 아까 이건 A가 7보다 작았잖아. 이건 F1이 지금 0보다 작은 거니까 A가 7보다 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요 범위가 뭐가 나오냐면 A가 7보다 큰 범위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지?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왜 이 주제의 이름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 최종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기 지울게요. 지워볼게요. 자, 얘들아, 이 방정식에서 A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두근이 1보다 크기도 하고 두근이 1보다 작기도 하고 두근 사이에 1이 있기도 했어. 알겠지? 그럼 그거를 A를 기준으로 쭉 써볼게. 이게 A라는 값이야. 그걸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얘들아 A의 범위가 이거 이렇게 선이 마음에 안 들죠? 다시. 지금 안시구에서 좀 힘드실 텐데 조금만 참으세요. 네. 요것만 하고 이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A가 3에서부터 7까지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3에서 7 여기 요 범위에서 두근이 모두 1보다 컸습니다. 됐죠? 네. 두근이 모두 1보다 큼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되셨죠? 네.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에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음이 나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 두 근 사이에 1 있다. 7보다 크다입니다. 그죠? 이쪽 범위 그지? 두 근 사이에
1 있다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괜찮지? 그럼 봐봐. 저 A라는 실수 전체의 숫자의 수직선의 범위가 지금 저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채워졌고 채워졌고 채워졌는데 지금 빈 곳이 있어. 여기 채워졌고 여기 채워졌고 채워졌잖아. 그지? 여기랑 여기 비어있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그죠? 저 비어있는 곳을 생각해 보자고. 알겠어? 비어있는 곳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3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아까 우리 판별식 썼을 때 어떤 그림 나왔는지 보이시죠? 아까 이렇게 됐던 거 보이시지? 이게 판별식이 0보다 더 크거나 같았던 거거든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모였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사이에서는 결국 뭘 갖는 거야? 두 근이 모두 허근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근이 허근인 상태. 뭔 말인지 알겠어? 됐지?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 여기 채워졌어 이제. 여기도 정체가 뭔지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여기 하나 정체만 파악하면 돼. 뭘까? 맞아. 두 근 중에 한 근이 1인 게 있죠. 잘 봐. 얘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은 거고 1을 기준으로 근을 나눠 놓은 거란 말이야. 알겠지? 아예 허근인 경우도 있고 실근이라고 치면 둘 다 1이라고 만약에 1이라는 걸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은 케이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케이스, 두 근 사이에 1이 있는 케이스. 그럼 여기 구멍 뚫린 건 뭐냐라는 거야. 두 근 중 한 근이 1인 케이스다 이런 얘기죠. 해볼까요? A가 얼마일 때? 7일 때를 넣어보십시오. A에다가 7을 집어넣어봐. 7. A에다 7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x제곱에 마이너스 14x에 플러스 13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지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x-13에 x-1로 인수분해는 되는 거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근 중에 하나가 뭐가 돼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3이니까 두 근 중 하나가 1인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빈칸, 여기 빈칸, 얘가 A가 7일 때는 뭐냐면 결국 두 근 중 한 개가 1인 경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모든 A의 범위가 요거를 다 채워준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주제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이 A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분리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오케이? 자, 잠깐 5분만 쉬었다가요. 다시 이어서 할게요.